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여러분, 행정안전부에서 연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행안부에서는 주민등록 통계가 정확해야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여러분이 사는 곳에 직접 가거나 전화해서 여러분이 진짜 주민등록한 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세대가 있어요. 바로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세대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방문해서 조사하겠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거짓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요. 이런 과태료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를 못한 분들이 12월 23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고 해요. 12월 말까지 봐줄 테니까 그 전에 정확하게 주민등록 신고를 하라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쳐야겠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해요. 그만큼 이번 사실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건데요. 행안부는 이렇게 하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동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최소화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으로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했죠. 이런 와중에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 실제 사는 곳과 주소지가 달라서 사망한 모녀가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위기가구를 더 정확하게 발굴하고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발표한 게 위기가구 연락처 정보 연계 및 신속한 소재 파악이에요. 그래서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연락두절,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도 같이 해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분들을 발굴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가정이 있다면 행안부, 통신사 등을 통해서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찾겠다고 하고요. 전입신고 서식도 개정해서 앞으로는 세대와 연락처까지도 모두 적게 하고 주택의 동호수 정보까지도 알 수 있도록 해서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또 요즘 고독사 등 긴급한 상황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경찰이나 소방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도 했어요.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가지로 연계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사회보장급여법, 주민등록 법령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요. 또 아까 제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의 경우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수집 정보를 늘려서 이 위기가구 발굴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아내겠다고 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찾아내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먼저 위기가구 수집 정보 개수를 39개에서 44개로 늘려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이 안 좋거나 빚이 있거나 실업하거나 체납한 분들까지도 위기가구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전처럼 돈을 벌지 못하는데 반대로 병원비와 약값은 많이 들어요. 심하면 가족까지도 간병하느라 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중증 질환자, 의료기관 장기 미이용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의 질병 정보까지도 수집하겠다고 해요. 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금융연체 기준을 확대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최근 2년간 1, 2, 3 금융권, 카드로 서민 대출에서 계좌별 연체한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한정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 금액을 1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죠. 그런데 어려운 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고리 불법 사채는 공적 자료가 아니라서 정보가 입수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가구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 고용도 위기라고 봐서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정보도 새로 입수하고 단수나 단가스 되기 전 체납 정보도 새롭게 입수해요. 그래서 11월 말에 중증질환 산정 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 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까지 해서 5개 정보가 추가됐고 내년 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 단절이나 실업과 같은 고용 위기,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이 추가되죠.
입소되는 정보 주기도 현재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서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지자체에 주겠다고 하고요. 이렇게 위기 정보가 많아지면 위기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정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누가 진짜 고위험의 위기 가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위기 가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고위험의 위기 가구인지를 판단하냐? 우선 위기 정보를 자주 입수하고요. 위기 가구를 개인 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조사하고 생애 주기와 지역 특성까지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해요. 예를 들어 수원 세모녀 사건을 보면 세모녀 모두 암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힘들었고 채무도 상당했었는데 기존 위기가구 시스템에서는 건강보험료 연체에만 해당해서 고위험군 명단에는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세대주 A 암, 세대원 B 희귀질환, 세대원 C 채무 연체 이런 식으로 확인돼서 고위험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누가 고위험 가구인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위기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고 해서 위기 가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위기 가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인력의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었어요. 대신 이번 12월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과업, 인력 등을 실태 조사해서 내년까지 합리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스마트 안전복지 공동체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각지대 발굴,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 밖에 정부는 의료사회복지사, 집배원, 민간자원봉사단체 좋은 이웃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다고 하고요. 누구나 쉽게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한 전국민 복지위기 알림 신고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해요. 지금까지 정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어떻게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위기가구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발굴된 가구들에게 얼마나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의 2%만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원받고 절반 이상이 아무런 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셔요. 받았다고 하더라도 몇몇 물품이나 학생들 장학금,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민간 서비스 위주로 받았고요. 그러니까 위기가구가 발굴됐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거죠. 정부는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주민등록지 외에 실거주지에서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를 해서 공적 급여뿐만 아니라 민간 자원 연계도 활성화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